너 자꾸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방귀 끼고 간다. 안녕. 자, 우리 오케이. 오늘 3학년 과정 두 번째 시간. 제곱근 저번에 열심히 공부했었고 오늘은 제곱근의 연산을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곱근 연산이 양이 되게 적어요. 바이블 뭐 이거 뽑은 것만 봐도 알잖아. 이만큼만 할 거거든 오늘. 진짜 얼마 없어. 그래가지고 수업이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들이랑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은데. 네. 아무튼 대략 러닝 시간은 한 50분? 45분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딱 이제 밑에 스크롤 내려가는데 1시간 25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가볍게 복습을 좀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물론 제곱근 공부하면서 이제 뭐 무리수에 대한 수의 체계, 그다음에 실수에 대한 개념까지도 공부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커스는 우리 제곱근에 맞춰져 있었으니까. 제곱근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는 뭐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A의 제곱근 혹은 제곱근 A라는 것으로 쓰이면서 걔네가 특정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A의 제곱근의 의미가 뭐죠? A의 제곱근 의미. 자, 다시 제곱근 A는 뭐라고? 다들 지금 2파전으로 갈리네요. 자, 그럼 알았어. 그럼 A의 제곱근은 뭐라고? 제곱근 A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모두를 다 말하는 거니까 이제 뭐 양수, 음수 할 거 없이 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대신 이제 제곱근 A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것 중 양수만 선별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곱근 A라는 걸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약간 좀 그 영어식 표현으로 이제 혀 굴리면서 뭐라고 하죠? 루트, 그렇죠? 루트 A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루트 A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엄밀한 표현으로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었다. 언제만 제외하면 0인 경우만 제외하면 A가 0일 때만 제외하면 그건 이제 서로 동일한 말로써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루트 A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오케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양수,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양수, 제곱하면 A가 된대요. 제곱하면 A가 돼. 제곱하면 A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곱한 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A. 왜요? 제곱하면 A가 된다며. 그치? 제곱하면 A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얘는 A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 자, 마이너스 루트 A. 자, 얘의 의미는 뭐예요? 아니요. 다시.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음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야기할 때 얘네들의 그 위치를 보면서 시선 이동을 해가면서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제곱해서 A가 되는 것 중 양수. 이 앞에 부호가 이제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제곱하여 A가 되는 것 중 양수. 얘는 제곱하여 A가 되는 것 중 음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이제 시선 이동을 해가면서 외워주셔야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만약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썼겠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수 중 양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물론 이때 A의 범위는 음수여야 되겠지만 이때 A의 범위가 음수여야만 얘가 존재할 수 있죠. 물론 0이어도 상관없지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의 의미는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 음수였습니다.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 음수. 자, 그럼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 음수를 제곱하면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 다시 너네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복기해보세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제곱하면 A가 되는,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 음수,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 음수,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중 음수.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A가 된다며.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존재 때문에 제곱하면 혹시 뭐 마이너스 A가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제곱하면 A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제곱하면 A가 되는 것, 제곱하면 A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곱하면 A가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성질을 배웠었고, 자, 얘는 의미가 뭐였어요? 물론 지금 말하는 건 A가 전부 다 양수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의미가 뭐였죠?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틀려도 돼. 틀려도 배우면 되잖아. 제곱해서 다시 뭐라고? 네,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자, 다시 뭐라고?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다시 뭐라고?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우리가 이거 제곱해서 A가 되는 이라고 했잖아. 그 A 자리를 A 제곱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자, 그럼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A 마이너스 A. 그래서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게 A랑 마이너스 A가 있어요. 자, 이 중에 누가 양수야? 시선 피하는 사람 딱 걸렸어. 누가 양수야, 이 둘 중에? A가 양수죠. 왜?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기 때문에 얘가 양수야. 그래서 얘가 선택되고 얘는 지워지게 되죠. 따라서 얘는 정답이 A가 되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제곱하면, 자, 그럼 얘 의미가 뭐예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자, 다시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다시 제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후보야? 마이너스 A랑 A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먼저 얘기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마이너스 A랑 A 이렇게 두 개가 후보가 된다. 이 중에 누가 양수지? A가 양수죠. 그래서 얘가 선택되고 얘가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A 제곱은 A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이걸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는 있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얘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 얘 의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것 중 음수. 좋아요. 자, 제곱해서 뭐라고?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것 중 음수. 자,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A랑 A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누가 음수야? 마이너스 A가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얘를 선택하고 얘를 버린다. 이해됐죠? 네, 그래, 좋아요. 자, 기습 질문. 자,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이거 뭐야? 루트 A 제곱. 자, 의미가 뭔지 먼저 얘기해봐. 자, 의미가 뭐예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자, 다시 뭐라고?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자, 다시 뭐라고?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 자,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어? A랑 마이너스 A. 누가 양수야? 누가 양수야? 괜찮아, 틀려도 돼. 자신있게 얘기해. 자신있게 틀려. 떳떳하게 당당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누가 양수야? 둘 다 양수야? 얘도 양수고 쟤도 양수야? 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었죠. 알 수 없다가 정답이야. 왜? A의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A가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양수인지 선택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원래는 몰라라고 답을 해야 되지만 너무 좀 성의가 없잖아, 그렇지? 성의가 없으니까 살짝 오지랖 부려가지고 야, 만약에 A라는 것이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요 A가 양수였을 테니까 이게 정답이었을 거고, 만약에 A라는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양수였을 테니까 그때는 얘가 양수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등호는 이제 여기다 붙여주고 묶어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루트 A 제곱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몰라요. 혹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A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때 백지 테스트 검사했었을 때 그냥 대뜸 얘랑 뭐 절대가 A랑 똑같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걸 그렇게 오해를 했었을 거라면 애초에는 절대감 얘기를 쓰지도 않았었을 겁니다. 얘는 얘예요. 근데 다만 이 결과를 나타내는 또 다른 애가 있으니 그게 절대값 A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결과랑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내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같은 존재는 아니야. 의미도 달라, 쓰임도 달라. 그렇지만 결과는 우연히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을 같게 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같게 볼 수 있다고.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랑 같아서 이거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이거고 얘도 이거라서 얘랑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다만 의미는 완전 달라요. 이 둘이 공유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얘는 의미가 뭡니까? 얘는 의미가 뭐예요? 나랑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수직선 배웠었던 분들은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자, 의미가 뭐예요? 뭐라고? 수직선에서 뭐로부터?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완전 의미가 다르죠.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a까지 떨어진 거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얘는 제곱해서 a가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의미상까지도 같다라고 오해하지는 마실 거. 그냥 결과적으로만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같다고 표현하기 참 뭔가 애매한 그냥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때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었던 얘기였죠. 물론 그 뒤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했었지만 많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백지 테스트 하셨을 때 좀 헷갈려 했었던 부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워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 먼저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곱근을 완전하게 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오늘 수업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은 제곱근, 즉 이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의 연산이에요. 자, 연산이란 뭘 의미하는 거야? 연산 또 몰라요? 자, 빨리 얘기해봐. 연산이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말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산을 배운다면 뭐부터 배우죠? 덧셈, 뺄셈부터 배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덧셈, 뺄셈부터 안 배웁니다. 뭐부터 하냐? 곱셈, 나눗셈부터 공부를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곱셈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2의 의미가 뭐였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중 양수라는 것과 루트 3 의미가 뭐였어? 제곱해서 3이 되는 것 중 양수.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것 중 양수랑 제곱해서 3이 되는 것 중 양수 이 두 개를 곱하면 뭘까라는 질문인데 아니 의미가 이렇게 길고 복잡한데 얘네들을 어떻게 곱하지?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하면은 그냥 2 곱하기 3 2가 3개 더해지면 몇 개냐 해서 6개 이렇게 대답했었잖아. 그치?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뭐야? 루트 2가 루트 3번 더해져 있으면 돼. 루트 3이 도대체 뭔데? 한 1.71 정도쯤 되는 숫자? 그럼 뭐 루트 2는 뭔데? 1.4 어쩌고저쩌고. 그럼 1.4 어쩌고저쩌고를 1.7 어쩌고저쩌고 번 더하면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모르죠.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단독으로 있을 때는 약간 값이 애매모호해. 그렇지만 뭘 하면 값이 또렷해집니까? 제곱을 하면 값이 또렷해지죠. 이 아이디어를 이 연산에 이용을 해볼 거야. 자,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뜸 얘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를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제곱해 봤더니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되었다.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얘네들이 뭔지는 알잖아. 그치? 자, 다시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얘네들이 뭔지는 알죠. 그쵸? 자, 뭐예요? 2, 3 루트 1을 제곱한 거 아까 했잖아.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된다. 그럼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루트 3을 제곱하면 역시 3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2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6이 되겠죠.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곱했더니 6이 나왔대.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야? 뭔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곱했더니 그게 6이 나왔다고. 그럼 그 네모가 뭐게?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루트 6. 자, 다시 뭐라고? 네모는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루트 6. 자, 그런데 어쨌든 얘 양수야 음수야? 얘는요? 양수죠. 양수 두 개 곱했는데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루트 6 중에서는 누가 정답일 수밖에 없다? 루트 6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뭐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루트 6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생각을 해보면 6이라는 녀석 자체가 2 곱하기 3에 해당했어요. 그쵸?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자, 그럼 이거를 보다 더 일반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한번 복습을 해볼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제곱한 것은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제곱한 것은 알겠다. 이렇게.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제곱한 건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6이 되었다. 따라서 얘는 제곱했을 때 2 곱하기 3이 제곱했을 때 6이 되는 아이니까 제곱해서 6이 되는 제곱해서 2 곱하기 3이 되는 아이니까 얘는 제곱해서 2 곱하기 3이 되는 아이 중 양수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거 아니죠, 그쵸? 자, 일반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단 A랑 B는 양수라는 것을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걔를 제곱부터 해봅니다.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루트 A라는 것을 제곱한 것 곱하기 루트 B라는 것을 제곱한 걸로 쓸 수 있고 A 곱하기 B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의 제곱은 A 곱하기 B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B일 텐데 마이너스 1, 2는 없으니까 루트 A 곱하기 B가 된다. 근데 이 네모의 정체가 뭐였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였었죠.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조금 이따의 백지 테스트에는 이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거 외워서 문제 푸는 사람 전국에 태반이에요. 다만 이 과정, 원리까지 이해하고 이 문제를 푸는 사람 아마 몇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공부를 하셔서 적어도 걔네들을 내 발밑에 깔아두고 있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죠. 냉정한 말이지만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원리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폼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사고력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알게 모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풀고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풀죠. 그래서 양측 다 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걔네들은 이게 없어서 이걸 몰라서 그 문제를 못 푼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이걸 잘 하는 사람은 이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풀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입장으로서는 이게 상호 비교가 되면서 보이죠. 이것의 유무가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를 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잘 못하시고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말들을 들으시면서 경험을 하시는 거죠.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나누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이 친구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분의 1이잖아. 그치? 즉 다시 말해서 루트 B 분의 루트 A. 얘가 뭘까라는 것을 알아내면 돼. 뭘 하면 되겠어요? 이거 뭘 하면 될까? 또 제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i를 제곱을 해봅니다. 그래서 루트 b 분의 루트 a라는 것을 제곱을 해보면은 얘는 b분의 a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루트 b분의 루트 a라는 것은 루트 b분의 a가 될 수 있다. 즉 곱하기는 물론이고 나누기마저도. 근데 사실 곱하기랑 나누기는 같은 현상이잖아. 그치? 우리가 곱하기를 나누기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증명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직접 우리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 개념 1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기 메모하실 거 메모하시고 이따 백지 테스트 쓰시려면 아마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했었던 말을 모두 다 적을 필요는 없어. 대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했었던 말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은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적을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말을 연상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키워드 같은 것들은 여기다 반드시 적어 놓고 이따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 수업을 잘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개념 1 잘 읽어보시고 그다음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뭐 눈으로라도 가볍게 풀어보고 계십시오. 다른 친구들 좀 기다리는 동안. 이거 제한 시간 1시간 반. 네? 1시간 반. 선생님 맞지? 할 수 있어. 해봐.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안 되더라라고 얘기해.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패배자 마인드야. 들어가서 해봐. 제한 시간 1시간 반이야. 나 너무 악마인가? 자, 다 보셨죠?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2. 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적혀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 루트 a 제곱 b라는 것을 a 루트 b라고 쓸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네가 아까 전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b로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러면 반대로 루트 ab를 이렇게 쪼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어? 그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b로 만들었다면 루트 ab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쪼갤 수 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결과는 일단 잠깐 지우고 그럼 내가 뭐라고 쪼갤 수 있겠어?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b라고 쪼갤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근데 우리 루트 a 제곱이라는 거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었더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었지? a라고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물론 a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a 곱하기 루트 b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예시를 보게 되면요, 루트 12 같은 것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그것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 이거는 안 돼요. 선생님, 이게 루트 2의 제곱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써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어. 자, 이때 요거를 이렇게 쓰는 1번이 잘못됐을까? 이걸 이렇게 쓰는 2번이 잘못됐을까? 이걸 이렇게 쓰는 3번이 잘못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이 등장했을까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한데 어떤 친구가 여기서 허점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답이 다른데? 이상해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매우 똘똘한 질문이죠. 정말 나는 환영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신 여기엔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잘못했을지 1번, 2번, 3번 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요게 맞아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저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답이 다른 거겠죠. 어쨌든 얘는 틀린 답이야. 어디에서 틀렸을까? 그걸 찾아보자. 이것만 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책이 없습니다. 너희가 뭔가를 고민할 때 책을 먼저 보는 습관 버리셔야 돼요. 책에서 뭔가를 찾는 거 아니야. 이거 사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은 판단을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뭔가를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뭐가 잘못됐을까를 유추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의 시선은 여기에만 꽂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찾는 사람 오늘 할당량 오답 프린트 면제. 자신 있는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너 왜 나랑 밀당해?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러다가 뺏긴다. 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넌 뭐야? 손 드는 거야? 머리 뜯는 거야? 자, 손 든 거야?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뭐야? 3번? 그럼 왜 3번이 잘못됐어요? 3번에서 어느 부분이? 처음에 루트 마이너스 2제곱 저걸 풀면은 마이너스 2가 돼. 왜 2가 되죠? 여기 루트가 있고 여기 제곱이 있으면 그냥 루트랑 제곱이랑 서로 그냥 쌤쌤 되어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2로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2는 수준 양수. 다시 뭐라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2 제곱이 되는 수준 양수.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는데? 2랑 마이너스 그럼 그 중에서 양수가 누군데? 2.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로 나와야죠.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것 중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랑 2 두 개의 후보가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양수를 골라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2를 골라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게 아니라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묻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결국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오케이, 기분이다. 오늘 당일 할당량 75문제짜리 집에서 숙제를 해가지고. 자,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더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 건데 좀 이따 또 이벤트 할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2 곱하기 루트 3까지 쓴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얘가 주장하는 것은 이걸 이렇게도 쓰겠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제안하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마치 뭘 떠올려 보면 될까? 2 곱하기 x를 우리 뭐라고 썼죠? 2x. 왜? 왜? 자, 2 곱하기 x의 의미가 뭔데? x가 두 개가 있다. 2x라고 쓰면 x 두 개라는 의미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써도 그런 줄 알아왔죠. 그래서 3y 하면은 y가 3개구나 라고 생각해 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2루트 3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루트 3이 3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3은 2루트 3으로 줄여서 표현이 가능하다.
문자는 아니지만 문자 취급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숫자에서는 곱하기 기호를 마음대로 생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을 그냥 2, 3이라고 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23으로 헷갈리니까. 그래서 못했던 거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2 루트 3이라고 한다 해서 뭐 10의 자리는 2고 1의 자리는 루트 3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치 문자 다루듯이 2 곱하기 루트 3으로 쓰고 싶었나 보다, 루트 3이 2개라고 쓰고 싶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 없이 표현이 가능했었던 거죠. 이해 다 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역시 다 가능하겠죠. 이제는 거꾸로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 루트 3을 루트 12로. 루트 10이라는 것은 2 루트 3을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그래서 루트 12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얘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서 써주시는 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바꿀까요? 이걸 이렇게 바꿀까요? 얘가 이렇게 되게, 얘가 이렇게 되게, 얘가 이렇게 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우리 약분 안 했을 때 좀 되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 있죠. 3분의 3분의라는 표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15? 아 뭔가 좀 불편하죠. 뭔가 불편하잖아. 아 2분의 5로 쓰고 싶어 죽겠잖아, 그렇지? 약간 그 느낌? 그래서 루트 12라는 표현은 뭔가 좀 어색해요.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얘가 좀 더 어색하고 얘가 좀 더 익숙해 보이시겠지만 얘는 뭔가 좀 정리하다 만 느낌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루트 12, 루트 24, 루트 뭐 또 45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정리되다 말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항상 다 옮겨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이따 등장합니다. 살짝 예상해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맞아요. 덧셈 때문입니다. 잘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좀 이따가 덧셈 뺄셈을 공부할 건데 그때 가서 이 표현은 뭔가 좀 덧셈 뺄셈 하는데 불편을 야기해. 이 표현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되게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덧셈 뺄셈을 공부할 때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개념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모의 유리화. 자, 유리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상해보자. 유리화. 네, 유리수로 만드는 거. 이 화가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유리화라는 것은 유리수로 된다라는 소리예요. 유리수로 된다.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은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라는 소리거든. 분모를 왜 유리수로 만들지?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쯤 양인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루트 2분의 1, 나 이거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손. 애매하죠. 그러면 3분의 1 같은 거 설명할 수 있어요? 3분의 1 설명할 수 있다. 와, 단체로 다 데리고 초등학교 4학년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거? 자, 3분의 1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 3분의 1 뭐야 이거? 네, 전체 중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말해야 돼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전체라고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를,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를 3개로 자른 것 중에 1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이미지가 하나 그려지는 게 있죠? 피자 하나가 있는데 이거 3개로 자른 것 중에 하나가 색칠되는 거, 그치? 네,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루트 2분의 1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걸 왜 생각을 못해? 해봐. 피자 한 판을 루트 2조각으로 자르면 돼. 어떻게 자를 거야? 나 피자 한 판을 루트 2조각으로 자를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내가 피자 사줄게. 피자 한 판을 루트 2조각으로 자를 수 있다. 2조각, 3조각 안 돼요. 루트 2조각. 루트 2조각으로 자르면 그 피자 다 먹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양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루트 2가 대략 한 1.4 정도쯤 되는 값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조각으로 자른다고 굳이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린다 해도 1.4조각은 도대체 뭔데? 한 조각도 아니고 두 조각도 아니고 1.4조각은 뭐야? 무슨 뭐 해리포터에 뭐
뭐 2와 3분의 뭐 2와 4분의 3 승강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보시면은 이제 그 기차역 보면은 뭐 2승강장, 3승강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막 어디 뭐 벽으로 막 들어가야 돼. 뭐 2와 4분의 3 승강장.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우리가 뭐 루트 2조각으로 도대체 어떻게 피자를 자르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이 숫자의 크기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 숫자의 크기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모가 분모가 이렇게 무리수일 때는 이 값을 유추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값을 유추하기 쉽게끔 바꿔보고 싶다 이거야. 양은 같지만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값을 유추하기에 조금 더 원활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네가 지금 이거를 피자 모형으로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이유는 얘가 무리수였기 때문이죠. 누가? 분모가. 밑에 있는 이 분모가 유리수가 되었다면은 좀 상황은 달라졌었을 텐데 이 분모가 무리수였기 때문에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분모를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분모의 유리화가 필요한 거야. 자, 이 분모 분자에 각각 몇을 곱하면 좋을까요? 유리수로 만들려면 네 맞아요 루트 2. 뭐 이 정도쯤은 여러분들 뭐 직감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분모 분자에다 각각 루트 2를 곱해봅시다. 루트 2를 곱해보게 되면은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상상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나한테 불만이 가득한 친구들은 아 선생님 분자 이거 루트 2 됐잖아요. 분자 루트 2 됐으니까 이거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선생님 엉터리. 아니야. 우리가 아까 분모가 루트 2가 될 때 자르는 게 어려워서 그게 문제였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분모가 2가 됐잖아. 자르는 거 쉬워. 자, 어떻게? 한 판을 갖다가 반으로 뚝 자르면 되죠. 오케이, 일단 자르는 것까지 성공했어. 자, 근데 여기서 루트 2조각을 칠하면 돼. 자, 루트 2조각 칠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못 칠하겠지만 대강은 칠할 수 있지 않아? 루트 2가 대략 어느 정도쯤 돼? 한 1. 얼마? 대략 한 1.5 정도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 칠하고 한 반쯤 칠하면 돼. 그죠? 그리고 뭐 한 1.414 정도쯤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살짝 좀 귀퉁이 지워가지고 한 요 정도쯤 되지 않겠나 막 하면서 대충 좀 타협할 수 있죠. 맞아요. 이 정도 양쯤 될 겁니다. 이게 2분의 루트 2예요. 자, 얘 아까 루트 2분의 1을 상상하려고 했었을 때보다 지금 2분의 루트 2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상상하는 게 훨씬 더 뭔가 그럴싸하죠. 좀 더 원활하죠? 대략 한 60-70% 정도쯤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분모가 무리수일 때는 이 값을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근데 도윤이 이거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내가 계속 수업하면서 너네들 이렇게 시선을 다 보고 있는데 도윤이만 계속 저 사탕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네. 그럼 내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수업이 자꾸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칠판에만 아니면 나에게만 집중을 해주세요. 딴 데 쳐다볼 필요 없죠, 여러분들도 다.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내가 양의 크기를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1.4조각 정도쯤 색칠하면 되니까 한 요 정도쯤 양이 되겠구나. 루트 2분의 1은 한 이 정도쯤 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유리화를 통해서 이젠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메리트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의 유리화라는 절차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 이해됐나요?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손? 안 될 거지,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다 이해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가 무리수일 때 유리수로 만드는 것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좀 쉬운 뭐 분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겠는데 3루트 2분의 뭐 1이라든지 아니면 뭐 루트 2분의 뭐 3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모 분자가 살짝씩 좀 달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유리화를 할지 그것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친구부터 먼저 얘기해볼까요? 얘랑 그나마 제일 닮았으니까. 자, 분모 분자에 각각 뭘 곱하면 좋을까? 루트 2로 곱하면 충분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루트 2라는 것을 제곱하면 2가 되니까. 그래서 얘랑 똑같은 놈을 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자, 그래서 이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2를 곱하면 유리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건 뭘 곱하면 될까요? 분모 분자에? 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 분모랑 똑같은 걸 곱하면 당연히 제곱이 됐었을 때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각각? 각각? 맞아요. 3루트 2. 좋아요. 3루트 2 곱하면 되겠지. 그런데 꼭 3루트 2여야만 할까? 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결국 3루트 2라는 것은 3 곱하기 루트 2라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루트 2인데 3 곱하기는 그냥 잠깐 배제하고 그냥 루트 2만 신경 써도 충분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분모 문제 각각 루트 2만 곱해도 괜찮겠죠. 그것에 대한 제한을 이 친구가 여기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4번 보시면은 b 루트 a분의 c 분모 문제에 각각 뭐만 곱하고 있어요? b 루트 a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a만 곱하고 있죠. 네, 맞아요. 이 무리수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분모 문제에 각각 곱해줘도 충분하니까. 물론 b 루트 a를 곱한다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다만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커지는 것뿐이야. 그거를 감수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결국 정답으로 이끌어 갈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럴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소리인 것뿐입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넘어가 볼까? 자, 제곱근표.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수학에서 나오는 표는 첫 번째 제곱근표, 두 번째 삼각비표, 세 번째 뭐가 있지? 상용 로그표, 네 번째 표준 정교분포표. 여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모두 다 다행스럽게도 읽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나만 잘 공부해 두시면은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든 표들은 사실상 수업에서 다루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제곱근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곱근표는 제곱근의 값을 모두 다 무식하게 구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이 책으로 준비된 게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다 책 갖고 계시죠, 그쵸? 다 책 샀잖아, 그치? 샀는데 그냥 오늘만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거 프린트로 해준 거잖아, 그치? 잡혀갑니다, 이거.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다 책 샀잖아요, 그쵸? 이미 다 지금 장바구니에 다 들어가 있죠, 그쵸? 내라고 해야지. 네, 빨리 해줘. 나 잡혀가는 거 보고 싶어? 자, 다 장바구니에 있죠? 결제 완료했죠, 그쵸? 이투스 수학의 바이블 샀지, 그치? 빨리 대답해. 아이씨, 진짜. 자, 어쨌든 제곱근표를 읽어봅시다. 자, 제곱근표는 읽어보는 게 아니라 제곱근표가 뭐냐면 얘기했잖아 이거. 자, 너네 때문에 내가 당황했잖아. 자, 제곱근표라는 것은 제곱근을 전부 다 구해가지고 적어놓은 표인데 이게 1.00부터 1.00부터 9.99까지에 해당하는 제곱근의 값들을, 즉 다시 말해서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의 값들을 전부 다 빼곡하게 채워놓은 그 1000칸의 표를 제곱근표라고 합니다. 이 무식한 시절 누가 있을까? 컴퓨터가 있겠죠, 그쵸? 사람이 쓸 리가 있나? 컴퓨터가 있겠죠. 그냥 계산기만 따뜻하게 두들겨보면 알아서 뿅뿅뿅 계산이 되는데, 그치? 요즘 살기 엄청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곱근표가 어떻게 99.9 아니고 어? 네, 9.9 잠깐만요. 99.9.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제곱근표 살짝 지금 옆에 그 귀퉁이만 좀 떼가지고 그려놓은 거 있잖아. 자, 여기 세로에는 2.0, 뭐 2.1, 2.2, 뭐 점점점, 저기 뭐 뒤에는 뭐 10점, 뭐 1,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건데, 근데 잠깐만, 99.9까지라고?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돼. 99.9까지면은 이거 되게 많은데?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적인 제곱근표는 9.99까지인데? 아니야, 이거 얘 잘못 나온 걸 겁니다. 9.99까지. 근데 이거 쓰니까 되게 어색했어. 그러니까 막 1.0부터 해서 9.9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가로선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0, 1, 2, 점점점에서 9까지 되어 있어요. 해서 이제 각각의 그 역할들이 뭐냐면은 얘가 1의 자리랑 소수 첫째 자리,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이 가로선에 있는 숫자들이 소수 둘째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루트 2.13이 필요해. 루트 2.13이 필요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봐.
루트 2.13. 자, 그럼 세로선에서 2.1 찾으면 되죠. 가로선에서 3 찾으면 돼. 자, 읽어봐봐. 뭐야? 그렇지. 1.459.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1.0부터 9.9까지 쫙 써져 있고 0부터 9까지 쫙 써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이런 칸들이 있는 그런 숫자들을 읽어주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곱근의 값을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 이거 뭐 정확한 숫자들은 아니에요. 그냥 소수 한 뭐 세체짜리에서 끊어가지고만 써놓은 거고 이 근사값입니다. 원래는 뭐 루트 2나 루트 3이나 이런 것들은 무한소수라고 그랬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이거 소수만 저 무한번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얘는 그냥 딱 여기까지만 끊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 뭐 아까 질문? 네, 9.99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만 써주시면 돼. 백지 테스트 하실 때는 읽는 방법만. 그래서 세로에서 1의 자리랑 소수 첫째 자리까지 찾아주고 그다음 가로선은 소수 둘째 자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찾아 읽어주시면 그게 내가 원하는 값일 것이다. 별 내용 없으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저기 소가로 2번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제곱근 표를 가지고는 루트 2.13 아니 2.13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은 그러니까 계산이라기보다는 찾아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루트 213? 이 값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아니면 루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좋을까? 그래 뭐 21.3 이거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루트 루트 19.17 이 값은 계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있고 값을 구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한번 예상해볼까? 얘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오케이. 자, 한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자, 루트 213. 우리 아까 전에 루트 2.13이라는 값 뭐라고 했었지? 1.459? 네. 얘가 루트 2.13이라는 것이 1.459라는 값을 갖는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얘를 한번 추론해 봅시다. 루트 213? 2.13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100배.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루트 2.13 곱하기 100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루트 2.13 곱하기 루트 10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루트 100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얼마입니까? 그럼 얘 최종적으로 값이 얼마야? 14.59. 그쵸? 계산 가능해요? 오케이. 1번은 할 수 있는 놈이었었습니다. 자, 2번도 그럼 같은 이유로 가능하겠네? 그쵸? 한번 해볼까? 자, 얘는 2.13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2.13 곱하기 10. 자, 그러면 이제 또 자신있게 2.13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 루트 2.13은 1.459이고요. 루트 10 얼마입니까? 루트 10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괜찮아? 소신껏 자신있게 얘기해봐. 얼마입니까? 뭐라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루트 5는 루트 20입니다. 그쵸? 왜냐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어야지만 2루트 5가 되니까. 자, 루트 10이 얼마예요? 정확한 숫자. 우리 아까 여기서 루트 100을 10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자, 루트 10은 얼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이 상황이 답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잖아. 뭐야? 루트 10은?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모른다가 정답일 수도 있어. 모른다가 정답일 때도 있잖아. 우리 아까 전에 그랬잖아. A가 양수야, 마이너스 A가 양수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조건이 부족한데. 모르죠.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야. 이것도 알 수 없음. 루트 10이 무슨 값인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진행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못 구하는 겁니다. 얘는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루트 2130도 똑같겠네? 루트 2130도 루트 2.13 곱하기 1000이잖아. 루트 1000이 얼마야? 루트 1000이 얼마야? 굳이 간단히 줄여본다면 10루트 10? 그럼 10루트 10은 얼만데? 루트 10의 10배인데 루트 10은 얼만데 그러면? 몰라요. 그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 돼. 여러분들 자꾸 대답 안 하면 이거 시간 더 많이 지체야 된다. 난 분명히 아까 런닝타임 45분, 50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어보고 1시간 반 넘어가요. 지금 벌써 1시간 지났어. 그죠? 네. 아, 아닌가? 얼마나 지난 거야? 얼마나 지났지? 50분 지났네. 자, 그러니까 잘 대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이거 2130이라고 써져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죠. 루트 1000이 무슨 값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그 값도 계산이 불가능한 거야. 자, 얘는 어떨까요? 19.17 그게 2.13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 찾기 좀 쉽진 않죠. 근데 이걸 물어봤다는 건 분명히 얘랑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나눠보세요. 나눠봐. 얘가 결국 2.13 곱하기 몇으로 쪼개질 수 있는지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찾아봤더니 2.13 곱하기 9입니다. 9, 3, 27, 2 올라가고 9, 1은 9, 1 하고 1 올라가고 9, 28 하니까 이제 19. 19.17 그거는 2.13 곱하기 9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거 루트 2.13 곱하기 루트 9로써 루트 9는 얼마입니까? 3.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가능, 2번은 불가, 3번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직접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얘네들은 쉽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쉽게 못 써. 그래서 내가 아까 팁 줬죠? 이 숫자를 물어본다면 분명히 얘랑 관련이 있을 테니까 이거 물어본다면 뭐부터 해라? 네, 나누기 하시면 돼요. 얘에서 얘를 나누면은 뭐가 곱해져 있는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얼마일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얼마게? 자, 예상. 합리적 예상.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루트? 맞아. 얘이지 않을까? 상상해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곱셈 했었던 것처럼 하면 얘를 제곱 한번 해보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제곱해보면은 뭐가 되냐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걸 못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다음 단어에 나오네, 그치? 원래 이렇게까지 이제 증명을 안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요거 내용을 좀 밟아볼까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게 저 뒤에 그 곱셈 공식 공부할 때 그 부분에서 튀어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럼 그것도 공부를 하고 하면 되죠, 그렇죠? 전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A 더하기 B 곱하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요. C 더하기 D라는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곱하기는요 거듭 합이에요. 얘가 이것만큼 더해져 있으면 되거든. 다시 얘가 이것만큼 더해져 있으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것만큼 더해져 있어? 그러면 얘가 C번만큼 더해져 있고 더 B번만큼 더해지면 되겠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C개만큼 있다는 거니까 A도 C개만큼 있고 B도 C개만큼 있을 거야. 그 다음 얘가 또 D개만큼 더해져 있다는 거니까 A가 D개만큼 있고 B도 D개만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C개만큼 있고 곱하기 그냥 다 생략할게요. A가 C개만큼 있고 그 다음에 B도 C개만큼 있고 A가 D개만큼 있고 B 역시도 D개만큼 있으면 되겠네. 그들이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다항식을 곱할 때는요 서로 한 번씩 악수하면 됩니다. 빠짐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나누면 돼요. A는 C랑 D랑 B도 C랑 D랑. 근데 뭐 자기들끼리 가는데 A랑 B랑 악수하고 있으면 좀 웃기는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하지 말고 A, B, 뭐 C, D 이거는 여기 써질 이유가 없고 A, C, A, D, B, C, B, D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제곱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제곱을 한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거 쓰겠다는 거죠? 자, 한 번씩 곱하면 돼요. 자, 얘네 두 개 곱하니까 2. 이거 두 개 곱하니까 플러스 루트 6. 이거 두 개 곱하니까 플러스 루트 6.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니까 플러스 3. 아, 내가 아까 전에 이거를 제곱했을 때 그게 5 플러스 2루트 6이 나온다는 거구나.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예상이 뭐였어? 이거는 루트 5였을 거야 라고 예상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루트 5가 나오려면 이걸 제곱하면 그냥 5만 나왔어야지. 이 뒤에는 얘가 나왔으면 안 되잖아. 그치? 얘가 실제로 루트 5가 얘가 루트 5가 되려면 얘를 제곱한 건 5만 나와야 되는데 얘를 제곱한 건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5 플러스 2루트 6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루트 5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일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식으로 알아둡니다. 이건 유감이지만 더할 수 없습니다. 이건 더해서 합칠 수가 없어요. 마치 얘는 X, 얘는 Y 같은 느낌이야. 서로 성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치거나 빼거나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네들한테 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요. X 더하기 Y가 뭐야? X 더하기 Y요. 이렇게 대답하듯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뭐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대신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할 수 있죠. 이건 할 수 있잖아.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애들은 더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2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 2루트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2랑 2루트 2랑 이거 2개 더할 수 있나? 네, 얼마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3루트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루트 3이랑 2루트 3이랑 이거 더할 수 있나? 네, 이거 3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얘네들이 서로 똑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합치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이거 합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합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12 이거 합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자,
일단 얘네가 서로 같지 않죠. 그래서 합치는 건 불가능하다가 원칙이지, 그치? 그치만 이 루트 12의 정체가 뭡니까? 네, 이 친구는 루트 3 더하기 2루트 3이죠. 루트 12는 2루트 3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3, 루트 3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합칠 수 있어, 없어? 있지. 얼마로? 3루트 3으로. 이해됐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구나. 루트 10이나 루트 18이나 루트 24나 루트 45나 이거 이대로 두지 말라고. 정리를 해야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5랑 루트 50이랑 이거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 루트 5랑 루트 50이랑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 루트 5랑 루트 50. 자, 루트 50이 얼마예요? 5루트 2지, 그치? 루트 5랑 루트 50은 못 더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져 있으니까 너무 파악이 힘들잖아. 그래서 루트 50을 애초에 5루트 2라고 썼었다면, 야, 5루트 2랑 루트 5랑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 5루트 2랑 루트 5랑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치? 바로 대답이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늘 항상 웬만한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그거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간략하게 좀 단추려가지고 쓰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덧셈 뺄셈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아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얘를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같은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럼 그 상태에서는 덧셈 뺄셈이 가능해진다. 네,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별 얘기가 뭐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루트 2에다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5를 곱하면 뭐게?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뭐 알잖아. 이거 분배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 얼마겠어요 그러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10.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 자,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시를 살짝 보세요. 루트 C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입니다. 자, 분모 문제에 각각 무엇을 곱하면 좋겠다고 생각들어요? 루트 C로 곱하면 되겠다 생각 들죠. 뭐 어려운 거 있나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모르진 않아요. 뭐 분배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 소개해 주려고 해놨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추측을 할 만하니까 미리 뭐 배우지 않고도 짐작이 가능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배운다라는 느낌보단 한번 확인한다 라는 차원에서 그치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개념7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1.3의 정수 부분이 얼마게? 1. 소수 부분은 0.3. 2.7은 2. 그 다음에 0.7.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다 몇 개 숫자를 쓸 테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답을 뭐 어디 비어있는 데도 요 위에는 아니고 뭐 옆에 사이드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3.5 2번 2.7 3번 0.2 4번 2 5번 마이너스 1 6번 마이너스 1.3 7번 마이너스 0.2. 자, 이렇게 총 7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강의 듣고 있는 친구도 지금 일시정지하고 적어보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17분 다시 주셨어요. 확인해볼게.
알았어. 고생했어요. 그때 들었던 것들은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자, 이거 다 맞추신 분도 오늘 할당량 오더 프린트 면제. 아니야, 할당량 숙제로 줄게. 좀 화끈하죠? 오늘 할당량 75문제짜리 집에서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숙제로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맞은 사람의 한정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걸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뭐 지금까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봐왔었던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은 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 묘한 그 쎄함이 감지가 되죠, 그쵸? 뭐 내가 뭐 전원 다 뭐 할당량을 집에서 해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한 천사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내가 천사가 아닌 걸 알아요. 잘 생각해봐. 내가 해가지고 어느새서 그러겠다. 너희 조용히 해. 자, 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나 자신 있다. 나 오늘 할당량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릴란다. 가고 싶은데.
이거 도전 정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 도전하니까 쟁취하잖아. 바로 배치 테스트만 쓰고 가면 돼. 오케이. 자, 누구? 나 도전해보겠다. 오케이. 자, 1번부터. 자, 만약에 저 친구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손 들고 그거 뺏어 먹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한 명만.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저 친구가 틀렸을 때 그거 아닙니다. 하고서 이제 딱 한 명만. 그걸 뺏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 정수부분 3하고 네, 정수 부분 3하고 소수부분 0.5. 네, 소수분 이거 소수분 빨간색으로 하자. 네, 0.5. 그다음에 2하고 0.7. 네, 2하고 0.7. 정수 부분 없고 0.2. 자, 이거는 없고입니까? 네, 없고 0.2. 0.2. 그다음에 4. 여러분들 잘못했다. 손 든 거야? 손 들었어? 뭐야? 너가 뺏어 먹을 거야? 오케이. 자, 뺏어 먹어도 돼. 만약 틀리면요? 틀리면 이제 다시 저 친구가 계속 기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어. 저는 그 3번에 어. 그 정수 부분이 0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번의 정수 부분은 없다가 아니라 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수 부분이 0입니다. 0. 이거 0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계속 이어갑니다. 4번은 2랑 0이고요. 5번은 마이너스 1이랑 0이고. 네, 마이너스 1이랑 0이고. 자, 또 저 친구가 잘못됐다 생각했을 때 손 들고 뺏어 먹으십시오. 결국 7번까지 다 맞추는 거 마지막 한 명만 내가 딱 보내줄게요. 선생님, 제이가 또 다시 그 뺏어 먹어도 돼. 그다음에 6번은 어. 마이너스 1이랑 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0.3이요. 마이너스 0.3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0이랑 0이랑 마이너스 0.2요. 마이너스 0.2요. 자, 손든 사람 없어요? 네, 뺏어 먹을 겁니까? 어디? 6번에 마이너스 6번. 1이랑 0.3. 마이너스 1이랑 0.3. 마이너스 1이랑 0.3. 자, 또 다른 사람 내가 기회 한 번 더 줄게. 어이 손. 4번이랑 5번이요? 네, 뭐 그거는 네 그냥 0이라고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네. 아니 어떡해. 그 뒤에 계신 분 혹시 다 알고 계시면은 내가 뭐 살짝 혜택을 드릴 수도 있는데. 네, 그 얘기해봐봐. 뭐가 잘못했어? 6번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요? 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에다가 0.7이요. 마이너스 2에다 0.7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0.7이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저 7번이 마이너스 2이고 이거 또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8. 이거 0.8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수정된 답안이 이거고요. 좀 없지. 원래 답은 이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의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형광펜 쫙 쳐져 있어요. 무리수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소수 부분이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자, 어떠십니까?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원래 답이 정답일까요? 이거 읽어본 상태에서도 혹시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 없으십니까? 소신껏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틀리고 얻어 맞아가면서 뭐 내가 때리겠단 말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자, 실제 답은 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조심하세요. 실제로 6번의 답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이 0.7. 7번의 답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은 0.8입니다. 좀 이따 내가 혜택 드릴게요. 일단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자, 그럼 왜 도대체가 6번과 7번에 그런 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냐?
어차피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지우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부분. 자, 일단 어떤 x라는 숫자가 있어요. x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x라는 수의 정수 부분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x가 다시 뭐라고?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x가 그때 정수 부분은 n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럼 소수 부분은 무엇이냐? 그 x에서 그 정수 부분을 뺀 결과 x 빼기 n으로서 소수 부분을 정의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x가 있어요. 그 x라는 아이의 정수 부분은 얘를 품고 있는 양측의 두 정수 n과 n 플러스 1 이 두 녀석을 일단 먼저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때 그것보다 작은, 그것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우리가 그 아이의 정수 부분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x가 이렇게 있는데 x보다 작은 곳에 2가 있고 x보다 큰 곳에 3이 있다면 x의 정수 부분은 x보다 작은 부분에 2가 있고 x보다 큰 부분에 3이 있다면 x의 정수 부분은 얘기해주세요. 지금 이거 봐도 잘 모르겠어요? x가 2랑 그것보다 하나 더 큰 n 플러스 1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x가 있을 때 그것보다 크지 않은 n을 우리는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다시 그러면 x가 2랑 3 사이에 존재할 때 x의 정수 부분은 얼마? 2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2.7의 정수 부분은 뭐야? 라고 했을 때 2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소수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로 따로따로 끊어서 말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7이 2와 3 사이에 있어서 2가 정수 부분이고 2랑 2.7 사이에 있는 그 간격 그만큼을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0.7을 소수 부분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x라는 녀석이 만약에 3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어요. 왜요? 가셔도 돼요. 그런 경우는. 자, 3 위에 정확히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러니까 그때 x의 정수 부분은 얼마? 3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밀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을까요?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을까? 두 정수를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의 정수 부분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2다. 그 소수 부분은 무엇이다? 걔에서 그 정수 부분을 뺀 이만큼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3과 마이너스 2 사이의 차이 0.7 그것을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0.2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2. 자, 그럼 마이너스 0.2보다 작은 거랑 큰 거 각각 말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랑 0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 마이너스 1.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0.2 사이의 간격 얼마? 0.8 해서 요 밑에 있는 이 박스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잘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올 때마다 늘 항상 언급해드릴 부분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나올 거예요. 지금 정의를 확실하게 배워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루트 2가 뭐랑 뭐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랑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 놈인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하면 됩니다.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1이고 소수 부분은? 아니죠. 뭐에서 뭘 빼는 거야? x에서 정수 부분 빼는 거니까 루트 2 빼기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루트 10은요? 루트 10의 정수 부분은?
3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대신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